지속가능 연구소 소장 김민석입니다. 혹시 빠르게 달리는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화려한 의상을 입고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놀이공원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경험을 판매하는 국내 대표 테마파크들. 오늘은 롯데월드와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 즉 에버랜드에서는 ESG 경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테마파크 산업 전반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는 대규모 시설과 인프라를 운영하는 특성상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ESG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 영역에서는 대규모 에너지 및 용수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이 핵심적인 과제가 됩니다. 특히 도심 또는 도심 인근에 위치하거나 복합 실내 공간을 운영하는 테마파크의 경우 공기의 질 관리, 수자원 리스크 관리 및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영역입니다. 고객과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이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놀이기구라고 부르는 어트랙션 운영 안전과 시설물의 무결성 확보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과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성장이 중요한 비재무적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대중의 높은 관심도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책임 연동 체계와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내 테마파크 기업의 ESG 활동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ESG 경영 벤치마크 사례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활동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디즈니는 오랜 기간 ESG 경영을 선도해 왔습니다. 2012년도부터 꾸준하게 친환경 노력을 펼치며 관광업계 ESG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환경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부터 디즈니 월드에는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50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마파크가 대규모 에너지 소비처라는 전통적인 인식을 넘어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와 시설 운영을 통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디즈니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새로운 대체 연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크루즈라인은 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LNG 및 수소 처리 식물성 기름과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활용 식용유와 폐 동물성 지방으로 만든 재생 가능한 연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료로의 전환 노력은 디즈니가 2030년까지 테마파크와 사무실의 운영 폐기물 최소화, 물 효율성 및 보존을 촉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기업의 경계를 넘어 지구 환경과 공존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즈니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합니다. 디즈니 퓨처 스토리텔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술 등 4세대 혁신가를 육성하고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보람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즈니의 사례는 ESG 경영이 단순히 규제 대응이나 비용 절감을 넘어 기업이 가진 고유의 IP 그리고 컨텐츠의 힘을 활용하여 사회적, 정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로열티를 확보하는 전략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대표적인 테마파크인 롯데월드는 어떻게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월드의 ESG 경영은 레저시설 특화된 혁신,
그리고 컨텐츠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임팩트를 중심으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 복합 레저 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고객과 사회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A Better World, 즉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라는 비전 아래 그린 월드, 즉 환경 보전, 투게더 월드, 조화로운 성장, 그리고 페어 월드, 투명하고 건전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3대 슬로건을 설정하고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에 위치해 있다 보니 도심형 실내 테마파크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실내 공기질 리더십입니다. 2011년 국내 레저업계 최초로 실내 공기질 인증을 획득한 이래 2025년 현재까지 총 8번에 걸쳐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파크 전역에 130여 대의 공기정화 설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천장 유리돔의 개폐 시간을 전략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혁신 측면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장에서 기존 LNG 보일러를 전기 기반의 히트펌프로 전환했습니다. 이 히트펌프 설비는 기존 LNG 보일러 대비 최대 7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며 탄소 배출 저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 내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 혁신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자원 관리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세계 자원연구소, 즉 WRI의 수자원 위험 지도를 활용해서 국내 주요 사업장의 잠재적 물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사용 물탱크를 빗물 저장 시설로 전환해서 중수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물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물 리스크 평가는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의 S, 즉 사회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의 핵심 역량인 경험과 콘텐츠 제공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접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사례로는 IP 기반 사회공헌인 드림스테이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롯데월드는 소아암 하나와 임직원이 협력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음원 출시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환아들에게 슈퍼히어로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서적 자립과 치유를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즈니의 메이커 위시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기업의 핵심 자산인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해서 깊은 정서적 임팩트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안전관리 고도화 측면에서는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 아래 파트너사와의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 파트너를 대상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관리 컨설팅을 제공해서 공급망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구성원 혁신 및 성장을 위해 임직원 직무 공모제인 월드 인 커리어,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하여 분석까지 지원하는 사내 어드벤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용적 고용을 실천하고자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중증 발달장애인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1 취업 연계 및 직무 적응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고객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레저 기업의 특성상 정보보안 및 윤리 경영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 CISO, 즉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와 CPO,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였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P 및 ISO 27001인 국제 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서 글로벌 수준의 보안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CISO, CPO의 분리 지정 및 국제 표준 인증 획득은 데이터 책임 문화 확산과
고객 신뢰 확보 측면에서 지배구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준법 경영 프로그램인 CP를 도입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며 임원교육 대상 확대 및 법률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해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월드의 ESG 측면의 다양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레저시설 특화된 전문 환경 관리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WRI 기반 수자원 리스크 평가, 히트 펌프 전환과 같은 활동은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환경 요소에 집중한 결과이고, 이는 레저시설 운영의 최적화된 ESG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도심, 실내라는 장소 특이적 환경 제약을 차별화된 쾌적함이라는 서비스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 콘텐츠 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임팩트입니다. 드림 스테이지와 같은 프로그램은 단순 기부를 넘어 롯데월드가 가장 잘하는 것, 예를 들면 공연 및 경험 제공을 사회공헌에 연결하여 깊은 정서적 공감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창의적인 전략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의 ESG 경영을 살펴보며 재미와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기업의 ESG 노력은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방문했을 때 그곳의 안전 기준과 환경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소비자로서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기업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마파크 기업이죠.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의 우수 ESG 경영 사례 강연보다 좀 더 자세히 Q&A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테마파크인 이 롯데월드와 해외 선두 기업이죠. 이 디즈니랜드를 비교했을 때 ESG 경영에서는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두 회사 모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보니까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핵심 자산인 IP, 즉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느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고유 자산인 즉 지식재산권 I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IP 또는 그들의 그런 놀이기구 또는 놀이 테마파크 이런 컨텐츠를 활용한 사회적 임팩트 창출 규모와 방식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월트 디즈니 같은 곳에서는 ESG 활동에서 글로벌 콘텐츠 IP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43년간 메이크 어 위시 재단과 협력해서 전 세계 난치병 아동들에게 15만 건 이상의 소원을 이루어줘 사례가 있었고요.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정서적 치유와 희망을 선사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자산, 즉 IP를 정서적 가치 창출에 연결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역시 엔터테인먼트적 역량을 활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드림 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아암 환아들의 과 함께 임직원이 공연을 기획하고 음원을 출시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영역에서는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운영을 하고 LNG 및 수소 처리 식물성 기름 등 대체 연료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미래 지향적인 환경 기술 전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우리 롯데월드는요, 도시명 실내 파크의 특성을 살려 히트펌프 전환, 그리고 실내 공기질 8회 연속 인증 등 사업장 운영 효율화와 쾌적한 고객 경험에 최적화된 환경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SG 경영 활동 중에서 이 환경 경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를 놓고 봤을 때 이 환경 경영 부분에서는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둘 다 환경 부분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두 기업이 좀 다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 부지와 복합 인프라를 활용해서요, 자원순환 및 에너지 활용에 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의 특성상 대규모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용인시 소각장에서 공급되는 폐열을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열을 야간에 유수풀에 저장을 하고요. 주간에 재사용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파크 내에 자체 오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기준보다 더 강화된 자체 수질 기준을 적용하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에버랜드는요,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으로 8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롯데월드는 도심 실내형 테마파크의 특성상 공기질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국내 레저업계 최초로 실내 공기질 인증을 8번 연속 획득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크 전역에 130대가 되는 공기정화 설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천장 유리돔의 개폐 시간을 조절해서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요, 워터파크의 LNG 보일러를 전기 기반 히트펌프로 전환해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한 것도 롯데월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G를 전기로 전환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놀이공원 갔을 때는 알지 못하는 사실들을 들으니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은요. 놀이기구를 타러 갔을 때 즐겁기도 하지만 반면에 걱정되는 게 안전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사고 측면에 있어서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놀이공원의 특성상 이 안전은 가장 중요한 요소. 환경도 물론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재미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놀더라도 안전사고 한번 생기면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개인의 고객들에 대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안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테마파크 모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기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는요, 모회사 배경에 따른 시스템적인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에 속해 있는데 모기업인 삼성물산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이 건설을 대규모 건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안전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에버랜드는 시스템적 엄격함과 통합 관리가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마파크 및 골프업계 최초로 ISO 45001이라는 안전보건 관련된 경영 인증을 받았고요. 또 ISO 14001 환경 분야의 경영 인증 시스템, 그리고 ISO 5001이라는 에너지 분야의 국제 인증인데요. 이렇게 이 세 가지 국제 인증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환경, 안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국제 최고 수준으로 표준화되어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안전에 투입되는 비용을 예산과 관계없이 집행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5가지 안전활동 제도와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16가지 점검 체제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롯데월드는 레저시설 특화 및 규제 민첩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롯데월드는 중대재해 제로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와의 협의체를 통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위험성 평가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신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는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리 컨설팅을 직접 제공해서 공급망의 안전관리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는 규제 및 변화에 대한 민첩한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 에버랜드는 대규모 복합 기업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면 롯데월드는 레저 산업에 최적화된 리스크 민첩 대응 및 그리고 공급망 관리를 통해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마파크 기업이 ESG 경영 활동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테마파크가 ESG 경영을 통해 얻는 경쟁력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넘어서요, 장기적인 고객 신뢰 자산과 위기 관리 능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로 브랜드 신뢰도와 로열티 강화인데요. 에버랜드가 한국 산업 고객 만족도 30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은 안전, 즉 S 영역, 그리고 환경, 이에 대한 시스템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고객의 안정과 만족이라는 근본적인 신뢰로 이어졌음을 증명합니다.
고객들은 ESG 활동을 통해 기업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는 재방문율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로 이어지는 핵심 비재무적 자산이 됩니다. 둘째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위기 대응 능력인데요. 테마파크는 이상기후에 취약합니다. 혹시 비 오는 날 에버랜드 가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아쉽게도 비 오는 날은 못 가봤습니다. 저는 이제 집이 가까이 있어서요. 비 오는 날 사시사철 다녀봤었는데 비 오는 날이라든지 즉 날씨가 안 좋을 때 가면 아무래도 제약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놀이기구를 제대로 즐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요. 강우나 폭염 예보 시 야외 활동 기피로 인한 고객 감소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죠. 비가 오면 원래 내일 가려다가도 내일 비가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발길을 다른 곳으로 이제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비 해피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비가 이제 약간 비 해피 영어이기도 하지만 비가 이렇게 하늘 내리는 비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좀 담고 있는데요. 일일 강수량이 20mm 초과 시에는 고객에게 재방문권을 제공함으로써요. 매출 하락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경영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는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셈이죠. 이런 정책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